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5월 들어서 투자는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고객 관리를 잘 못하시면 소문 났던데요. 고객 관리가 네. 잘 안 된다고. 네. 수백 명의 고객을 이탈시켰습니다. 네. 아침 저녁 해서 매일 3번씩 고객분들을 만나시는데 도대체 네. 어떤 식의 관리를 더 잘해야.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접촉을 하는 거고 네. 저한테 오신 고객들도 사실 유튜브를 다 보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회사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매달 한 번 이상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는 불가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사실은 전화 한 통 하면 전화가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묻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화는 못하고 이제 이메일을 쓰는데 이메일도 수신 거부가 돼 있잖아요. 수신 거부가 한 절반 이상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걸 자동으로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봤는데 관리자에 제가 안 떠 있는 저희 고객분들은 모바일로 컨설턴트 치셔가지고 거기에 지점이 광북센터인지 확인해 보시고 광북센터하고 컨설턴트 찍으면 사람 쭉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그나마 곽실아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우리 유우연 쪽집게 유우연 그다음 권시 유진호 그다음에 나침반 안지원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설정하시면 신한금융투자 모바일에 들어가셔가지고 광북센터 지점 그다음에 컨설턴트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혹시 또 나가리 됐나 싶어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돋보기 창 있죠? 거기 누르셔서 그냥 관리 이렇게 치시면 관리 하고 이렇게 슬러시하고 컨설턴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관리라고만 치시고 조회 누르시면 지점 선택 이렇게 나오고 지점 선택하면 그다음에 여기 지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혹시나 뭐 가까운데 지점이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서류를 하나 쓰셔야 되죠. 네.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랩 운영에 있어서는 뭐 문제는 없이 랩 운영은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투자가 좀 잘 되는 편이십니까? 저희 이제 4월 초에 3월 1분기 실적 보고하면서 너무 못했다 D-2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F 주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남들보다는 조금 낫으니 그냥 2다 했다가 뭐 D- 표현을 드렸는데 4월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4월은 운이 좋아서 이 정도면 한 B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B나 B 마이너?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는 A. 그럼 좋겠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직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1차 목표를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초에 2,977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2,70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977을 먼저 회복하는 거, 그 시점의 수익률을 회복하는 거를 1차 목표로 두고 운용을 했는데 1차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2,977포인트 때보다는 조금 계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와서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내렸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은 연초랑 같다. 연초보다 플러스 알파 약간 소폭, 아주 소액으로. 왠지 그래서 그런지 머리카락에 힘도 더 있는 것 같고 윤기도 더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주식시 이거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 되죠. 좌고우면하죠 항상. 일희일비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꿈도 좋은 거 꿨어. 진짜요? 이게 플러스가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꿈도 꿈도 꾸고 무슨 꿈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꿈을 꾸면서 이거 되게 좋은 꿈인 걸 했는데 찾아보니 역시나 좋은 꿈이더군요. 그런 거 찾아보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꿈이 그렇게 잘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훅 빠지는 꿈 같은 거 있어요. 어디서 떨어지는 꿈. 근데 기분이 나빠. 진짜 시장에 빠져요. 진건법사님 찾아가시고 막 그러시는. 요즘 점집이 상당히 유행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요즘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맞으니까 항상 무서운 꿈 꿀까 봐 항상 두려운 건 있어. 교회 다니시지 않으십니까? 아주 주님. 한때는 신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꿈이 너무 잘 맞아서 신기할 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5월 달에도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꿈대로라면
이게 기도매매 뭐 이런 아, 거 그런 건 많이 아닌데 꿈이 맞다면 해석이 많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 떼돈 벌게 생겼어요. 아 진짜. 떼돈 버는 꿈이 꿈을 꾸면서 이게 만약에 해석해서 이게 이 형상들을 돈으로 하면 평생 꾸어본 것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꿈이구나라고 보면서 네 이제 우리 고객들 떼돈 버는 고객들 이탈하고 그래서 빨리 붙으십시오 여러분들. 떨어지셨던 분들은 빨리 붙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편을 드려가지고 아직 네. 안 붙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붙으시면 이제 떼돈 버는 그런 5월이 시작됐는데 5월에 아까 뭐 꿈 이런 거는 빼고요. 걱정하시는 아니면 어떤 상황이 가장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제 미국 금리는 이제 0.5 퍼센트 이제 오르는 게 거의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네 5월 다 이제 반영을 이제 한 것 같고. 이 방송 나올 때는 이미 올라왔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되고 나서의 이후는 각동이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금리는 5월 달에 50bp, 6월, 7월도 50bp라고 저는 일단 설정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6월 달에 75bp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예언 비슷한 걸 해보자면 50bp 올리고 6월 달에 75bp 뉘앙스가 약해지면 FOMC 회의하고 주가가 한번 세게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도도하게 금리는 상반기와 7월까지는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는 일단 한번 매기고 그 다음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을 보면서 아마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갈리던데 금리가 오르는 건 각도기님이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기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가를 잡는다는 건 그거는 불가항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관점을? 제 관점은 이게 제 관점이라기보다도 그 연준인의 관점이에요. 연준은 연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그냥 데이터 디펜던시하는 연준 디펜던시를 하자. 그게 승률이 제일 높다. 뭐 이걸 근데 사실은 솔직히 그거 정확하게 맞춘다고 계좌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고심을 하냐. 연준이 얘기한 대로만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제 모토이자 저의 생각의 기류이고 저희가 좀 정확하지 않은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최근에 김한진 박사님과 그다음에 김영익 교수님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김영익 교수님은 미국 경기가 이제 꺾인다.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틸 것이다. 경기가 이렇게 오히려 두 분이 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맞춰서 뭐 할 건데라는 거는 일단 깔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거 맞춘다고 투자가 잘 되는 건 결코 아니라라는 점. 사실 뭐 상반기 정말 얼마나 경기 금리 등등 생각해 보면 어지러웠습니까? 1분기, 2분기 그리고 실제로 미국 주식은 어지러웠고요. 근데 도도하게 지금 저희들 운용을 해보면 3월 달부터 이미 기조가 보였고요. 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폭 저희가 1, 2, 3월 달 그 저조했던 것들을 한 달 만에 회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정확히 맞추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럴까?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연속극의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 그 정도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근데 내가 투자했던 기업들의 기초 체력과 미래 체력이 좋다면 그건 다 무질르고 갈 수는 있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게 핵심적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자. 이렇게 되면 그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 붙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정도 금리 올리면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지난 20년간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건 도대체 지금 현금을 풀고 있었는데 그 현금 푼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활성화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경기가 뚫고 나가겠죠. 좋아서
금리 올리는 것도 뚫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거는 뭐냐면 경기 활성화율을 보는 것은 우리가 돈을 시중에 뿌렸을 때 이 돈이 얼마나 잘 도느냐. 돈은 돌아야 네. 되니까 잘 도는 게 경기 활성화라고 표현되는데 통화성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뿌린 것만큼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네.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돌면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돌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기조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보다는 네. 돈이 어디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쓰면 이 돈이 또 다른 데 가고 네네네. 가버려야 되는데 또 멈춰서 예, 그러니까 다수가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죠. 다수는 쓸 돈이 없고 소수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산에 박아놓는 거죠. 자산 가격 상승에 계속 태우는 거니까 자산 가격이 한번 들어오면 주식 투자했던 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안 하고 그냥 붙어 있잖아요. 뭐 부동산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화승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 외에 다른 쪽의 경기 상승률이나 활성화율은 계속 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는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 금리를 세게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하고 친한 오건영 부부장도 그 얘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 고용을 방치를 했던 걸 보았어는 고용이 올라갈 때까지 금리를 방치했던 고용이 다 되고 나자 금리 그다음 고용 임금이 올라가자 행동을 시작했던 이 느릿한 연준의 행동을 보고는데 물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공급 충격이 이렇게 클 줄은 공급망 적체가 이렇게 데미지를 크게 입힐 줄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의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지울 수가 없어요. 의도했다. 이거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계획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야 이거 통화승수 올리고 활성화하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어야 돈을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자산으로 넘기려고 재화를 바꾸려고 현금을 많이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조금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 정도면 심각하잖아요. 8.8%, 8.5% 나오고 또 PC 가격도 있으면 뭐 6.6% 나오고 하면 심각한 건데 연준 인사 그 블러드 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급하게 올리겠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처럼 보였지만 재무장관조차도 전에 내년도 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은데 뭐 되게 탄탄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치권이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 니들 금리 그렇게 올려서 그럼 경기 악화되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걸 그때까지 와서 확인해 보자고?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멀티플을 엄청나게 높게 해주었던 성장주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좋을 수도 있어요. 철강업체, 한국의 철강업체들 돈 버는 거 보세요. 돈 어마무시하게 벌더라고. 네,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떼돈을. 네. 그러니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에서 철강 수출만 안 하면 계속 많이 벌 것이다. 어마무시하게 버는데 주가는 그만큼 반영을 안 시키고 있죠. 전혀 안 지키고 있죠. 언젠가는 시킬 거라는 믿음은 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저격이 없다라는 확신을 해야 될 것 같아 시장이. 아직도 조마조마한 거야. 7년을 당했으니까 맨날 총 맞은 거지. 나가다가 총 맞고 나가다가 총 맞고 하니까 이제 겁이 너무 나니까 이거 피크 아웃이야. 금방 꺾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니라면 랠리를 한번 뽑겠죠. HMM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년 연속으로 이익이 빵빵빵빵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쭉쭉쭉쭉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아주 높은 고금리가 아니라면 사실 선택 대안이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주 높은 고금리라 하면 뭐 옛날에처럼 두 자리는 아닐 테고요. 네. 5%가 넘으면 아주 높은 고금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되게 재미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양념을 많이 아니지. 국물 맛을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3%만 돼도 국물이 너무 짠 것 같아. 더 이상 소금 넣으면 간하면 안 돼. 이게 충분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정도 소금 넣으면 이건 짰어. 짠 거야.
근데 다른 모든 음식이 다 짜졌어.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탕수육 찍어 먹다가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이 별로 안 짠 거? 뭐 그렇죠. 우동 같은 거 먹어보면 저는 그 비교해보니까 전 짜장이 제일 짠 음식인 줄 알았어요, 중국집에서. 근데 탕수육 소스가 제일 짠 음식이에요. 그거 먹다가 짜장면이나 다른 음식 먹으면 좀 싱겁거든요. 거. 마치 그런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다른 쪽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면 3%가 원래는 짠맛이었는데 이거 먹고 여기 와보니까 순한 맛이야. 싱거워. 소금 더 쳐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과정, 아주 재미난 과정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거시경제를 생각하고 공부해보고 고려해보고 하는 건 되게 재밌죠. 근데 저스트 재미예요. 근데 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짠맛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이 이 정도 너무 짜. 건강에 해로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예금으로 환산해서 생각해보자. 예금은 무위험 자산이니까. 무위험 자산이 몇 프로 되면 아유 난 다 필요 없고 예금만 할래라고 될 것인지.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보면 5%가 되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그렇죠. 생각은 해요. 5%부터는. 네, 5%부터는 뭐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지만 8% 이렇게 되면 저부터 뭐예요? 어휴, 안전자산으로 그때는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주식을 팔고 채권형으로 넘겨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고점이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과 반대니까 그때는 주식 자산을 채권으로 확실하게 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채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3%를 장중에 찍고 이제 최근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옛날에는 3%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건 찍어버렸고 3.5를 이제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생각했을 때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10년물 3% 가지 이랬는데 6월도 되기 전에 3%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세게 봤는데 이러면서 지금 놀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동적인데 기준금리와 중립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와 중립금리가 2.5%는 거의 따라온 당상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면 10년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겁니다. 네, 2.5 정도 안에서는 3% 정도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2.5에서는 3점 블라블라. 블라블라. 3점 블라블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상 안 올라가면 채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제 가져도 되는데 약간 이번에는 거칠게 오르잖아요. 우리 주식 거꾸로 떨어질 때 야 많이 빠졌다 하고 잡았는데 저의 그 중국 주식처럼 저의 넷플릭스처럼 제가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20몇 프로 막 이렇게 하락될 때 진짜 고민을 5주 샀습니다. 5주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저가에다가 그래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오르겠지. 단타를 친다는 건 아니지만 잡았거든요. 잘 잡았지. 거의 저가에서 잡았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빠져갖고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무조건 그 분할 매수. 무조건 분할 매수예요. 근데 그런 거가 타이밍 잡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예 거의 이제는 거의 공식처럼 뭐 0.1%씩 사고 그래요. 그 분할 매수 좋죠. 5주 사고 그 다음에 또 5주 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뭔가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다만 힘쓰고 환전하려고 그러니까 달러도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야 이거 이 가격에 바꿔서 거의 10%더 주고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뭐요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도 기도 나라도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내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계정을 다 팔 수 있도록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되면 그 회사 굉장히 저력이 있었던 회사니까 일부 복귀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나쁜 점이 다 좋아, 다 좋은데 회사 책도 봤잖아요. 공부해봤는데 좋은데 경쟁자가 너무 대단한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게 딱 문제인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뭐 이거 이 회사처럼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플 TV, 기존의 디즈니, HBO 이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다. 딴 거보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블록버스터하고의 경쟁은 이길 수 있었던 경쟁이었던 것 같아. 지나봐서 그렇긴 하지만 아니 뭐라 그럴까 자금이 끝도 없이 가지고 있는 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할 저도 왜 다섯 줄 이렇게 계속 사자. 네. 뭐 1년에 뭐 17,500원씩 네. 한 달에 그렇게 계속 내면 네. 배당 아직 배당 줄 때까지 버티면 내가 다 본전 찾아서 나오겠다는 마음 들어봤는데 뭐 환율도 고려하고 네. 막 여러 가지 고려. 야 이거만 싸진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다 싸졌으니까. 네.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주식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필수 소비재랑 네. 그다음에 빅테크의 펄을 보면 이제 올해 네. 예상 펄로 해보면 필수세가 21점 그러니까 좀 더 붙어요. 네네. 더 비싸진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P&G나 이런 회사들이 네. 오히려 뭐 전 그냥 쉽게 말하면 P&G가 애플보다 펄가 더 높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미국 주식을? 네,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미국 시장 안 가고 작년 연말에 왜 국장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싸니까요. 네. 했던 게 핵심이 바로 여기예요. 미국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래 그 빅테크들 20배, 영업이익률 20% 막 15% 이상 나오면 20배 이런 거 주는 건 다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30배 이상이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3%예요. 3%. 주식 투자를 3%를 보고 하나? 사실은 그 역수잖아요. 퍼의 역수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무지 손이 안 나.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투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한테 돈 꺼서 투자할 때 비용을 많이 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투자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바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요구 수익률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멀티플이 50배, 100배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 성장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어줄 수 있어. 이런 게 50배, 100배의 특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냐?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멀티플 높은 놈들은 다 조정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비용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전체 PER 배수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우, S&P, 나스닥 모두 조금씩 평균 PER이 내려가는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근데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국 주식에 특화되어져 있는 채널이나 이럴 때는 평균 퍼가 낮아졌으니 지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라고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이때가 역사적 평균보다 지금이 퍼가 미국 주식이 싼 거니. 네. 근데 각도기님은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퍼 자체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럼요. 그것도 계속 변동하는 상황인데 4월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5월달 지금 이제 방송 나갈 때 이미 다 끝났겠지만 오늘달 50bp 금리 인상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QT 안 하고 75bp 그 다음 달 안 하고 이러면 주가 상당히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르고 나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 50bp 올리려고 했던 게 75bp로 바뀔 수도 있고 되게 변수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그것도 이자율하고 계산을 같이 해봐야죠. 이자율이란 건 룰이에요. 일종의 금리는 룰이기 때문에 룰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룰대로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역사적 금리 상황하고 같이 비교해봐야 맞겠죠. 근데 그럼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역사적 중립금리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시장이 생각하면 멀티플이 낮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변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값은 똑같아도 앞에 뒤에 곱하기 숫자가 달라지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유동적인데 그러면 절대 원칙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떤? 깨지지 마라. 깨지지 마라.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바로 이틀 전에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미래를 모르겠다. 예측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90살 먹은 투자자께서 인생 전반을 다 살아오고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 난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 그 자본주의의 축제, 자본주의자들 축제는데 가셔갖고 네. 그 참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주총회. 어렸을 때는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고 있는데 못 가는 데가 한심스럽고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마음 안 드네요. 늙었나 봐요. 왜냐면 너무 짠할 것 같아.
말씀도 조금 어눌해졌었어. 맞죠. 예. 정말 어눌해졌고 뭐 들어봐야 제가 잘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야 미국 사람이라서 알아듣겠구나. 발음도 굉장히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 근데 거기 간다고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 주주총회 날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다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근데 뭐 재미난 경험이긴 하겠죠. 재미난 경험이긴 하겠는데 뭐 거기 갔다 온다고 저의 투자 패턴이 달라질 것 같잖아요. 친하신 단태님이랑 네. 이우성님이랑 부럽지. 라이브 방송하고 이러. 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혹시 가시면 저도 아. 땡겨서 같이 가갖고 우리도 라방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 근처에 놀거리가 많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미 벅션은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훌륭하게 절반 이상의 뭐랄까 캐퍼시티가 잘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과연 워렌 버핏의 작품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투자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닐걸? 그 후계자들의 작품이에요. 근데 투자의 그 섹터가 달라지긴 했지만 투자의 마인드와 정신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깨지지 말자. 예, 그거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애플도 소비재니까 산 거예요. 만약에 그 테슬라가 소비재가 되면 살 거예요. 그 필수 소비재가 테크 주식이랑 퍼가 같은 상황은 네. 테크 주식이 싸진 거예요.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이제 물가 상승 둘 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춰진 거죠. 둘 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테크 주식 중에서 이제 멀티플이 말도 안 되는 멀티플들은 제가 이제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질 거고. 근데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메타도 6배가까지 빠졌잖아요. 이제부터 둔탁해질 것 같은데 했는데 조금 더 빠졌다. 이번에 세게 반등하면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고. 아마 넷플릭스도 이제 PER 배수가 한 10배 때까지 떨어지면 10배 때까지 떨어지면 되게 둔탁해질 거예요. 예, 되게 둔탁해질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되는 애들은 20배 정도면은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을 거예요. 20배 때 어디 즈음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과 PER 배수하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영업이익률이 20%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5년에 그냥 본체를 하나 더 사는 거 개념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 당연히 한 20배 정도 가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2배 빠른 거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은 수준에서 10배 10배 블러블라 이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되는 회사들이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셨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작년 연말에 수모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국장에 있느냐 이런 바보 멍충아 뭐 이런 하면서 저는 사실은 좀 오싹했어요. 야 이거 또 무슨 데자뷰가 또 시작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증권회사들이 미친 듯이 해외 주식 캠페인 걸고 그래서 이랬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온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열광을 하면 사람 많이 모인 곳이고. 한국 주식에서 네. 깨져서 연말에 다 미국 가길래 네. 보따리 싸갖고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네. 미국 가서 또 깨진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덜 깨지고. 네. 이런 분들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팔고 한국으로 와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 네. 회개하시고 처음 손을 씻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물에 나를 담그고 새 삶을 시작하셔야죠. 예. 있는 주식은 그럼 어떻게 다 팔고? 밸류에이션 분석 다시 새로 시작해야죠. 다시. 예를 들어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빅테크를 샀는데 지금 16배, 18배 떨어졌다. 버텨야죠. 가야. 그럼 그냥 고. 22배? 23배? 근데 이 회사 성장률 되게 좋아? 고. 50배? 고민 좀 해봐야죠. 35배?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 좀 해봐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느끼셨겠지만 이제 유튜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깨지고 잘 버티면 이긴다는 거를 아마 내년쯤이면 확인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먹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먹는 게임이 아니고 잘 버텼다가 때가 와서 한번 올라가 주면 계좌는 늘고 그게 바로 복리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점 좀 듭니다. 복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작년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그지 같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했는데 지금 뭐 작년 재작년 물론 이제 9월달 이후에
8월달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직 회복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걸쳐지면 아 이게 누적돼서 쌓이는 게 있는 거긴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지금 달러가 네. 전 통화 대비 다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면 수급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수급이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국장은 이 상황에서 크게 변하기 힘들지 않을까? 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동북아 3국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북아가 중국 그러면 네. 중국은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어쨌든 돈을 많이 풀고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반기에는 진짜 계속 틀렸지만 네. 하반기에는 중국은 나아질 네. 거라라고 중국 그 애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각도기님은 그것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중국은 이번에 좀 똥줄이 탄 것 같은데 외통수에 너무 걸려 있어서 제로 코로나 건을 좀 저는 풀 거라고 봐요. 풀 거라고 보지만 풀어도 상당 부분 외통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소비 그 풀리는 데까지는. 근데 돈은 지금 홍수로 지금부터 찍어낼 것 같아요. 홍수로 뿌릴 것 같고 아마 부분적으로 버블이 오지 않을까? 네. 그 돈이 흘러갈 때 지금 이미 오늘 같은 날도 그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버블이 올 것 같아요. 버블에 올라타려고 중국 들어간 건 그러니까 시장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쫙 가면 좋은데 이렇게 예, 섹터별로 버블이 오고 버블이 안 오는 데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풀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오죽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도 안 풀리고 이러면 돈을 더 풀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풀고 돈을 미치니. 그래서 부분적으로 버블이 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 저 정도로 돈을 많이 풀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각도기님이 중국 투자를 만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만큼 하지만 마이너스는 엄청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그럼 거죠. 여기에서 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비중이 틀려졌지만 해외 주식을 5에서 10%만 해야 되겠다라고 투자를 한 거니까 거기서 승부를 봐야죠. 그거 못하고 무조건 돈 넣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비중이 줄었어. 국내는 커지고 이거는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맞춰야죠. 여기서 승부를 볼 겁니다. 여기서 이 이놈들로다가 갈아타실 의향은 그렇죠. 없으시고. 갈아타야죠. 갈아타시면 네, 갈아탈 의향은 좀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히려 눈에 띄더라고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넷플릭스 주주로 동참하시죠. 이제 좀 눈에 띄더라고. 이 정도 빠지면 재밌지 않겠어? 하고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 그러면 동북아 삼국이라 하면 뭐 일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일본 투자가 뭐 100주씩 거래해야 되고 네. 그런데 엔화가 워낙 저렴하니까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일본의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네. 회사들을 아니면 일본의 소비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사는 거는 제가 왜 이제 동북아 삼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냐면 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니까 쟤네 두 나라는 금리 안 올리는 게 확정돼 있고 근데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나 그러나 그 경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달러 대비로 봤을 때 원화는 3개 통화 중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금리를 미국과 보조를 맞춰주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싸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원화도 싼데 주식도 싸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턴이 이루어지면 되게 재미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그 일본에 대한 상황은 여전히 일본은 점점 이번에 사실은 그 130엔을 향해 가면서 자동차 어떡하냐 했는데 자동차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독일과 더불어서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되게 큰 찬스가 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도 그걸 못 잡고 있는데, 네,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진영을 보면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판매 대수를 그 회사별로 분석을 해보면 테슬라 외에 중국 그 조그만 차 만드는 회사 빼고 그 다음에 겨우 BYD 그 정도 외에는 아예 만드는 숫자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2025년에 대해서야 내연기관들의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추세로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먼저 선빵을 칠 것이냐, 내연기관 중에. 그나마 내연기관의끼리에서의 누가 앞설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토요타도 좋고 다 좋은데 현대기아차를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현대보다 기아가 퍼포먼스라 그러나요? 그런 움직임은 또 확실히 또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들 널브러졌고 근데 보니까 100만 대가 쌓여 있고 이번에 마진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러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우선주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 현대차 뭐 2BU 뭐 3BU 네. 이렇게 있으니까 우선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네. 또 우선주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주 투자 이런 거는 하십니까? 저는 증권주에서는 우선주를 좀 했어요. 아. 같은 가격 대비 배당률이 높거나 이러면 우선주를 거기서 투자를 하는데 다른 쪽도 뭐 배당률을 따져봐서 좋으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조금 어려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럼 개인 단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는 건 괜찮아요. 가격이 싸고 배당률이 높으면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이 갈 거니까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근데 가격이 높으면은 뭐 별로 재미없는 거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중국 그 이거 내기 비슷한 건데 네. 7위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습니다. 오, 갈 것 같습니다. 김경환 애널은 안 간다고 그러시던데. 올해 안에 한 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탕수육 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네. 어쨌든 그러면 내기를 하려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네. 됐자. 대짜로 하시죠. 그러면 네. 여기-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어. 진짜. 증시 감독이 식구분들 다 모시고 예, 다 모시고. 풀로. 풀로. 네. 알겠습니다. 편집하시는 분까지 모시고. 네.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네. 네. 탕수육만 시키는 걸로.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것저것 뭐 거의 생방송이죠. 네. 질문지도 없고 뭐 이렇게 쭉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만물박 척척 박사님처럼 다 이야기해 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저기 군사 관련, 무기 관련 물어보시면 입 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샤를린 보면서 완전히 딴 세상이구나. 덕질한다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군대 안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 관심도 없지만 밀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덕질 중에 최고죠. 덕질 네. 중에는 진짜 밀떡은 네. 와 저거는 공부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다시는 무조건 붙었겠다 라는 생각이 그게 재밌나 봐요. 그 무기별로 어. 성능 분석하고 뭐 이게 남자들의 어떤 본성 이런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정말 네. 그분들은 사시로 갔으면 진짜 다 네. 한번가는 하셨을 텐데라는 생각. 그래서 그거는 무기 얘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한국의 그 방위산업체들은 지금 6월 15일 날 나로 하고 나서 한번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하시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조금 얻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이 같은 경우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었어요. 우리 기술력 정말 좋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멀티플 계산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항공주로서. 한국 항공우주. 네, 카이. 네, 저도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죠. 네. 근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기술력으로 따지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비행기를 만드니까 진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게 달리는 비행기도 만들어요. 엄청 빠른 비행기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옛날로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뭐 수익이 안 나니까 PER을 이것도 높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제조업으로 다 끌고 오니까 야씨 PER 30배 너무 비싸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항공업체는 멀티플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스페이스X가 나오면 오히려 그 테슬라보다 훨씬 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테슬라 밑에 있는 건 줄 아는데 아닐 네, 거예요. 완전 전혀 네,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건 비싸거든 멀티플이. 근데 하나도 제대로 다른 회사보단 비싸긴 했는데 평가를 못 받았는데 왜 그러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동안에. 근데 수출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하실 때 밀떡들의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절대 필패하신다는 거. 거기 보면 한국이 최고예요. 밀떡들 동영상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막 그럴 정도로 막 엄청나.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 여기는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땐 말 땐 나올 땐 말 땐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숫자까지 근데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벌써 주가는 올랐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되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멀티플 배수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방위 네. 항공 방위 산업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5월에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네. 법적으로 야외에서 벗어도 되는데 벗은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어제 한 명 봤습니다. 저는 오는 길에 네. 못 봤고 참 이게 날씨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마스크는 벗어도 되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게 저는 묘하게 주식 시장하고 네.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 나쁜 것 같은데 크게 나쁜 일은 안 생겼고 좋은 것 같으나 네. 특별히 좋아 보이는 것도 없는. 네. 그래서 모든 걸 주식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증시 각도기 TV하고 함께 하십시오. 제가 딴 건 몰라도 조금 덜 다치실 거예요. 덜 다치시면 기회가 와요. 네, 제가 20년 노하우예요, 이건.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화창한 5월을 즐기는 방법은 증시 각도기 TV만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머리 아프니까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으니까 각도기님 항상 말씀 덜 다치고 안 깨지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미국 시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이건 그냥 재미 네. 재미로 네. 약간 소설 쓰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여기시고 가정의 달 그럼요. 쭉 이어지지 네. 않습니까?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네. 날까지. 결혼 기념일까지.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념일. 5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가는 아주 잔인한 달. 그렇게 해서 조금 날씨, 계절 이런 걸 보시고 주식 차트랑은 좀 멀어지시면 그 잔인한 달을 조금 풍족한 달로 바꿀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네. 시간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5월 잘 시작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